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요번 동영상은 최대한 짧게 해서 지난 과제 풀이 중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좀 체크하고 어, 다음에 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맛배기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어, 그 리만 제타 펑션이 이렇게 하는데 제곱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수렴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써봅시다. n 제곱분의 1 분자를 따로따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하고 캔슬 돼가지고 이게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왜 이렇게 안 써지냐. 미안해요. 지금 갑자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좋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n 3승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져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거를 다 썸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썸을 하는 건데 무한대까지 얘는 얘는 이렇게 돼서 얘는 1, 2분의 1, 첫 번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캔슬 해가지고 n차항까지 합하면은 이건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빵이니까 이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정값으로 1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썸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1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초기 값을 1로 놓고 이제 다음 페이지 여러분 썸 공식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놓고 루프에다가 s 더하기 s 그리고 아까 그게 뭐였어요?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한번 더 어려웠던 것들은 더 빨리 하는 가속화하는 거는 이 다음에 어, 자, 이게 그 다음에 1 더하기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가속화를 하는 게 뭐냐면 얘만 생각해 보죠. 이 1을 더하는 거 빼먹지 말고 요거를 n 제곱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제곱 얘가를 똑같은 걸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요렇게 하면 이게 2n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분모를 2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얘가 원래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2를 곱한 놈이잖아요. 근데 원래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줘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 요 앞부분이 자 2분의 1은 따로 요 앞부분이 n제곱 왜 갑자기 오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쓸게 이쪽 사이드가 더 잘 써지네 2분의 1 n제곱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나오고 뒤에 거는 2분의 1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네. 아까는 3승분의 1인데 이건 4승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계속 합하면은 처음 2분의 1만 앞에 있고 그냥 얘는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쫙쫙쫙 해가지고 캔슬해서 1만 남고 하니까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n 제곱
이건데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면은 얘는 초항을 2분의 3 딱 해놓고 S 더하기 2분의 1 이걸 하면은 이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n 값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오더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더라는 게 숫자의 10의 자릿수가 달라지는데 어,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은 3승까지는 다 쉽게 성공하는데 4승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코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요 계산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에러 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계산식을 코드에다가 옮기는데 거기서 미스타입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분하는 거는 원래 수식이 맞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 코딩을 할 때 자기가 다 잘했다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놓고 잘 안 풀리면 그 코드 백날 쳐다봐도 잘 안 보여요. 어, 그러면 수식은 맞았는데 코드를 잘 타입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코드가 제대로 짰는지 눈 쳐다봐도 모르겠으면 중간중간에 프린트문 삽입해가지고 뻔한 거를, 뻔해 보이는 거, 뻔한 것 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요 제타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리만 제타 4,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4승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면은 굳이 가속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해야 되겠다면은 방식이 없는 건 아닌데, 음, 그거는 자, 굳이 해야 되겠다면은 없는 건 아닌데 그거 좀 수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면은 2번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6승은 제타 6승 이렇게 제타의 6은 이렇게 돼서 내가 이 값을 안 주고 이렇게 놓고 요 C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문제를 요 제타 4승일 경우에 만약에 내가 C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이게 4승으로 가요. C 프라임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럼 C 프라임은 90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알고리즘은 예전에는 수렴값이 이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n까지 지금 4승에 대해서 해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거 k라고 써야 되겠다. 요 n까지 했을 때 요 값하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값을 아니까 요 절대값의 어떤 엡실론보다 작냐 크냐 가지고 이제 while 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n이 무한대로 가면 n 무한대하고 n 무한대 더하기 1은 같은 거죠. 응? n이 무한대로 가면 그게 우리의 이게 지금 갑자기 안 써지는데 이게 왜 이쪽 사이드는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엉뚱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제가 좀 다시 써볼게요. 아까는 아,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C 프라임 제쳐 4승이라 하면은 여러분은 이게 90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우리가 90분의 1이 나오게 하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얘를 k는 1부터 n까지 놓고요. k 4승분의 1 이렇게 놓고 sn하고 예전에는 요게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수렴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엡실론이 뭐 10에 4, 마이너스 4승, 6승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파이 4승으로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s 무한대하고 s 무한대 더하기 1은 같은 거예요. 요거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트릭이 있는데, 예전에 했던 공식하고 비슷한데, 처음에 s를 0이라고 놔요. 4승은 과속화 버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s는 0이고 n은 0 이렇게 놓고 처음에 while loop이 있어요. while loop이. 근데 델타를 뭐 999 이렇게 놨어요. 델타가 뭐 엡실론보다 작으면 크면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비교할 지금 비교할 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교할 게. 자, s는 s 더하기 n 4승분의 1 요거는 좋은데 델타는 s 빼기 뭘 하면은 되겠느냐? 이게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한대 빼기 1하고 무한대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자, 처음 요 스텝에서는 n만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스텝을 가면은 바뀐 n에 대해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n이라고 치면 n-1에서의 값이고 얘는 n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s0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s0가 sn-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s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제가 음, 그냥 보고 막 하는 거 같죠? 어디 컨닝 하는 거예요. 옆에 컨닝 코드를 띄워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델타는 999. 뭐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while 델타가 이거 엡실론이 없네. 제가 한번 요거를 여기에다가 엡실론 4는 10에 나중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음 아이고 왜 이래 자 그러면 n 더하기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 다음에 S0는 제로 그리고 S는 이렇게 놓고 S하고 S0에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잘 보면은 이거 수렴 안 해요. 이렇게 짜면 제가 다음 페이지를 가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이고 그냥 이거 짜면 무한노포 됩니다. 이가 C 프라임 파이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수렴하느냐 아니냐인데 얘를 파이 4승으로 나눠요. 양변을. 그래서 우리는 C 프라임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개수에다가 파이 4승을 나누는 거 그냥 여기다 파이 4를 쓸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변수는 정하게 나누면 아유 그냥 IP4 이러면은 1 나누기 파이 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앞에다가 음, IP4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수하는 게 녹록치 않으면은 1 나누기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잘 틀려요. 어,
나누기, 이게 지수가 있으면 이게 분모인지 분자인지 헷갈려가지고 가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가로가 많아지면 코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S라는 게 헷갈리면은 C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C로 콘스탄트 C로 바꿔가지고 해도. 네, 자, 그런 다음에 어, N은 몇 가지 해야 되나? 이게 한번 딱 돌려버리면은 4번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90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90분의 1인데 90분의 1 소수점을 하면 0.0111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점으로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t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예쁘게 하는 건 홈에서 나중에 딱 돌려놓으면은 90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여기다 코멘트를 하나 쓰자. 프리시전 입셀론 10의 4승,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8승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8승으로 하면 8, 그리고 여기도 8 이래 놓고 밑에를 한번 딱 봅시다. 어이구야, 90점 얼마에 더 가까워지네? 32까지 해야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12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 12까지 하면. 아이고. 12까지 하면은, 여기를 숫자를, 코멘트도 중요해요. 나중에 코멘트 안 바꾼 것 때문에 헷갈려서 내가 뭘 했지 하고 헤매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자, 90점 얼마 얼마에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이게 컴퓨터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16승 이상이 넘어가면 잘 안 돼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돼도 90에 가깝군. 이게 소수점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거든요. 이거 곱하면 10의 7승이잖아. 7승분의 1이잖아. 100만 원이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 10의 6승이에요. 그러면 10의 7승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 거래하는데 1원 가지고 싸우나? 그러니까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 단위 안에 가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90.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제 제가 이걸 좀 텍스트를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 아이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음, 여기서 C는 90분의 1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제 이게 왜 이거 자, 이 코드는 이걸 한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제가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지? 똑같은 코드를 좀 워킹한 코드를 어디 갔냐? 음, 워킹한 코드를 이 코드를
공유할게요. 근데 이 파트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답은 잠깐만요. 커피를 요걸 보여줄게요. 이게 요 코드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 코드는 이 C값 결정하는 건데 예전 했던 방식하고 하는데 6승이니까 되게 빨리 떨어지겠죠? 이 코드예요. 그냥 아까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 얼마 된대 이렇게 나오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지금 내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건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10의 마이너스 8승을 했을 때 12승을 했을 때 945. 얼마 얼마 이렇게 돼서 945가 나오면 여러분 근처에 나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이게 이번 숙제의 반입니다. 이게 어떤 테크닉을 썼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요 순서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순서도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요거를 하나 넣고 요거는 예전 했던 거고 여기에 S0라는 걸 하나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이 됐어요. 이거를 왜 저렇게 되느냐 구하는 문제는 제타 팜션의 저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요. 그러면 음, 이 급수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는 오케이 뭐 어려워도 왜 하는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급수 문제는 적분을 잘하기 위한 수치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수치 적분. 여러분 적분을 잘하면 좋은 그 문제 풀기가 좋아요. 근데 어, 적분을 수치 적분의 기본 개념은 음,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 몸무게 재는 거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자, 코끼리가 몇 킬로인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코끼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저울에 올라가면 망가져요. 저울 범위를 넘어가서. 근데 그리고 옛날 고대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를 자기 몸무게 잴 저울도 없었어요. 그 나름대로 저울은 있었기 무게를 어떻게 됐겠지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보트에다가 보트 자 보트가 있으면 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눈금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코끼리를 짱 태우면은 코끼리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뭐 하마 같은 자 물이 이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눈금이 있고 요 눈금인데 애초에 눈금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거만큼 해당하는 게 뭐예요? 코끼리의 무게예요. 그거는 말은 쉬운데 그게 얼만데 이러는데 이때 돌멩이 뭐 벽돌이라고 해도 돼요. 벽돌 이거는 규격화돼 있어요. 벽돌은 코끼리하고 다르게 잘게 벽돌 이렇게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는데 눈금이 여기 똑같은 눈금까지 가는 것만큼 합해서 코끼리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잘게 쪼개면 코끼리가 죽잖아요. 돌멩이를 또 잘게 쪼개서 합하는 게 적분입니다. 이게 수치 적분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주 복잡한 적분은 좀 그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쫙 하면 이게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게 y fx라고 하면 이게 알려져 있으면 좋은데 그걸 난 모르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n개로 잘게 쪼개요. 잘게 이렇게 이 구간 스텝을 갖다 잘 정해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자 이렇게 세 번째 기둥 이렇게 작게 쪼개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요 K번째 와서 X가 K이고 X가 K 플러스 1인데
요 기둥은 요 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기둥으로 하는 게 우리가 쉬워서 그런데 이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면적은 요 구간이 우리가 보통 h라고 그러는데 등간격을 갖다 잡아버려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h 곱하기 요거 함수값이면 그냥 fxk 이거를 k에서 n까지 합한 게 요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거예요. 이게 등간격으로 했으니까 얘는 h는 b에서 나누기 이렇게 한 게 요게 예, 기둥으로 했을 땐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오차가 이만큼 나오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과장해서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구간을 사다리꼴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다리꼴 면적이면은 얘는 h고 이때 사다리꼴을 보면은 얘는 fxk인데 얘는 fxk 플러스 1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가로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fk. 그러면 요거 길이를 합해서 2분의 1을 딱 취한 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 사다리꼴 면적인데 얘를 k부터 k는 0부터 할까? 뭐 n까지 이렇게 합한 게 사다리꼴 적분이에요. 이게 오차가 더 빨라져요. 네, 좋아져요. 오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심슨 룰이라는 게 있어요. 심슨 룰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그냥 막대합 이 사다리 거를 트라파조이달 룰이라고 그래요. 이 영어는 아무튼 어려워. 그 사다리꼴 적분 그리고 심슨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심슨 만화 심슨이 아니고 어, 이거는 저도 지금 못 외워요. 못 외워서 내가 공부를 하고 가르쳐 줘야 돼. 공식을 봐도 내가 잘 저거였나?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몰라요. 근데 어디 가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이거를 설명을 좀 더 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적분들을 할 텐데 일단 예전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주말경에 주말 전후로 업로드를 다시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숙제를 내드릴 텐데 이거는 좀 시간을 듣고 좀 시간을 들고 하셔도 돼요. 이게 어, 손으로 하는 것도 그 얼굴 보고 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것도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간단한 적분들은 많이 있는데 좀 특이한 값을 알고 있는 적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반원인데 함수로 하면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이건데 요거는 적분하면 얼마일까요? 내 질문은 a에서 a까지 이거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파이 a 제곱 나누기 2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냐고요? 이거 반원이잖아요. 전체 원은 얼마예요? 파이 a 제곱 그거 반 끝. 그쵸? 근데 이건 답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취한적분으로 하는 방법은 이런 꼴은 a제곱 빼기 x제곱 이런 꼴이 루트에 있으면은 x를 a sin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dx고 a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x제곱은 a제곱 빼기 a제곱 sin 제곱 세타예요. 그러면 a제곱 1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면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얘를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니까 a 절대값 코사인 세타 사인 그리고 dx라는 거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d 세타. 근데 이게 마이너스 a에서 0인데 마이너스 a를 누르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 이 구간에서는 코사인은 양수. 그러니까 사인 세타 a가 있으니까 이 제곱이구나. a 제곱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제곱 d세타.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걸 하면 그냥 파이 제곱 파이 나누 2분의 파이예요. 이거는 삼각공식 쓰면 되잖아요. 이거 쓰면 얘는 빵, 얘는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를 수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나오느냐. A를 1로 놓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무한대 적분을 한번 해볼까? 이거 또 얘기를 해줄게. 이게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 이게 A는 0.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거 해보신 분. 이걸 I라고 딱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우스이안 적분인데요.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I 곱하기 I라고 해요. 이거는 dx 그리고 이쪽은 dy. 자, 적분 변수는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치환적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x y.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묶어. 다시 한번 묶어 봅시다. dx dy인데 얘를 묶으면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극좌표를 쓰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러면 dx dy는 r dr d세타가 돼가지고 얘가 0에서 2파이까지 파이 0에서 무한대까지 r dr 이렇게 되고 얘는 a r 제곱 이렇게 돼서 요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i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거 적분을 구해서 하면은 얘가 파이 나누기 a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누메리컬 할 때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우함수 우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우함수면 이거고 기함수 영어로는 우함수가 even function 기함수는 odd function이에요.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이게 odd function. 그러면 적분 구간이 같은 경우에 기함수는 빵, 우함수는 2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은 요거 이게 네, 요것들을 이런 장난들을 해볼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적분들 같은 경우 어 손으로 묶고 손으로 이참에 적분 재밌는 거 많이 가르쳐 줄게요. 근데 수치적으로 해는 걸 해볼 거고 적분은 굉장히 좀 빨리 나갈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다음엔 적분 그리고 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신청을 받아요. 그 미분 방정식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 어, 행렬을 할까 복수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니면 최소 제곱법이라고 여러분 피팅 이거는 처음에 배울 때는 좀 감이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학년 올라가서 실험을 하거나 나중에 나이가 먹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데이터 값을 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좋은 개념이라 행렬 복소를 간단하게 다루고 피팅을 하고 이제 이번 학기를 끝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러면은 주말 중에 제가 그 적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해서 제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